어제 실시된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뉴저지 주 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앨런 박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지어 뉴저지 최초 한인 주하원 탄생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도쿄 하계 올림픽 개막을 앞둔 일본은 가장 높은 4단계 여행 경보에서 3단계로 완화됐습니다. 흑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예상보다 훨씬 저조해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70%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뉴욕시 법무과의 전산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일부 중단되면서 연방수사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뉴저지 트렌턴 인근 로빈스빌 공항에서 소형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기계적인 고장으로 인근 도로 교차로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011명, 사망자는 370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453명, 사망자는 11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195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08명, 사망자는 2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실시된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뉴저지 주 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앨런 박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뉴저지 최초 한인 주 하원 탄생의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각 타운시 의원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도 대거 승리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실시된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뉴저지 주 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앨런 박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지어 뉴저지 최초 한인 주 하원 탄생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각 타운의 시의원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도 대거 승리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뉴저지 주하원 37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앨런 박 후보는 득표율 37.09%로 4명의 후보 중 1위로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37선거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이변이 없는 한 한인 최초 주하원 의원 탄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각 타운에서 시의원에 도전한 한인 후보들도 대부분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파크는 이종철, 폴킴, 제이슨 김 등 3명이 민주당 후보로 경합을 펼친 결과 현역인 폴킴 후보와 이종철 후보가 득표율 49.3%, 38.6%로 나란히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과거 시의원과 부시장을 역임한 제이슨 김 후보는 득표율 12.1%에 그쳤습니다. 이종철 폴킴 후보는 11월 본선에서 이번 선거에서 부전승으로 당선된 공화당 스테파니 장 후보와 대결하게 됩니다. 클로스터는 민주당 제니정 후보와 공화당 크리스토퍼 조 후보가 나란히 승리해 본선 대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레오니아 민주당 조앤최 후보, 에지워러 공화당 미셸 한, 올테판 공화당 진유, 듀몬트 민주당 지미체 후보도 나란히 본선거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리츠필드에서 4선에 도전한 데니스 심 의원은 득표율 12.2%로 3위에 그쳐 본선거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반면 뉴욕주는 오는 22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5명의 한인들이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인 시의원 탄생이 기대되는데요. 지난 12년 동안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커뮤니티를 위해 힘써온 린다이 KCS 회장이 한인 최초로 뉴욕시 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3선거구는 전체 주민의 45%가 아시안인 만큼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인 최초 뉴욕시 의원 탄생에 도전하고 있는 린다이 KCS 회장. 지난해 10월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지난 8개월 동안 자신이 도전한 23선거구에서 8천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린다이 후보는 지난 12년 동안 봉사해온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들은 물론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23선거구의 현안으로 교육과 지역 안전 그리고 재산세 조정 등을 꼽았습니다. Like there's a lot of family members that move there because the school districts are really, really good quality in New York City and all of Queens. So making sure that the schools are fully funded is important, but also making sure that we expand G&T, SHSAT. 이 후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징후범죄의 효율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대미 서비스를 위해 한국어, 중국어 등 소수민족 언어 구사가 가능한 경찰을 늘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ith the Asian community, we don't really want to report or say anything or speak up, right? So I think if we hire more officers that actually look like us and speak the language, then it'll help them feel more comfortable to report. 그 외에도 폭등하고 있는 상업용 시설로 분류된 콘도와 코업 등의 재산세 조정을 통해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린다이 후보가 도전하고 있는 23선거구는 전체 주민의 45%가 아시안, 민주당 소속 한인 유권자도 2,500여 명이나 됩니다. 이 후보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 think in Korean registered Democrat voters, we have about 2,500. So if 2,500 Korean Americans come to the primaries to vote, that'll make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how the election results come out. 이 회장이 출마한 욕시 23선거구는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 일부 지역과 더글라스톤, 오클랜드 가든, 프레시메도, 글렌오크, 플로라 팍 등이 포함됩니다.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도쿄 하계 올림픽 개막을 한 달 반 앞둔 일본도 가장 높은 4단계 여행 경보에서 3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어제 국무부는 미국인에 대한 한국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1단계는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지난해 11월 24일 한국을 여행경보 2단계로 지정한 지 196일 만입니다. 국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여행 보건 수준을 감안해 여행경보를 발령하는데 CDC가 한국에 대한 지수를 1단계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무부는 CDC가 한국에 대해 여행 보건 수준 1단계를 발령했다며 이는 한국 내 코로나19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도쿄 하계 올림픽 개막을 한 달 반 앞둔 일본에 대해서도 여행 금지를 권고했던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CDC는 이날 일본을 포함한 61개국에 대한 여행 보건 수준을 종전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 완화는 국무부가 지난달 24일 CDC 권고에 따라 4단계로 강화한 지 불과 15일 만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3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흑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예상보다 훨씬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인 70% 백신 접종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미국 내 18세 이상 흑인의 백신 접종률은 다른 인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맞은 흑인은 29%에 그쳤습니다. 백인 43%와 아시아계 54%와 비교해 상당히 낮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낮은 접종률을 보였던 히스패닉계 32%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더딘 흑인의 백신 접종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현상은 연방정부 보건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다 낮은 백신 접근선까지 맞물린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1930년대부터 40여 년간 보건당국이 흑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비윤리적 실험이 여전히 악몽으로 남은 탓에 선뜻 접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성인 70% 1억 8천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번 이상 맞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흑인 비접종자들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한층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자문위원인 셀린 건더 박사는 흑인 백신 접종에 진전이 없다면 가장 취약한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폴리티코는 지난달 1일 이후 50일간 워싱턴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80%가 흑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미 전역에서 하루 평균 100만 회가량만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백신 대량 접종소를 5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올 초부터 코로나19 백신 대량 접종소 35곳을 운영했지만 최근 8곳만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 중 3곳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는 뉴저지, 오클라호마, 오리건, 미네소타, 켄터키 등 5개 지역에서만 유지됩니다. 커비 대변인은 국방부 백신 지원팀의 수요를 재평가하고 접종소의 업무를 종료하거나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연방재난관리청과 협력해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고 현역 군인과 주 방위군 수천 명을 동원해 1,600만 회분이 넘는 백신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백신 접종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접종소를 찾는 시민이 하루에만 340만 명에 달하는 등 백신에 대한 수요가 정점을 찍었지만 최근에는 하루 평균 100만 회분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 전역 성인의 63.7%가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11살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2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세 이상 어린이에게는 성인의 3분의 1가량, 5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10분의 1로 1회 접종량을 줄였습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미국과 핀란드, 폴란드와 스페인 등 4개국의 90개 임상시설에서 최대 4,500명의 어린이를 모집하고 더 적은 분량의 자사 코로나19 백신을 맞히는 임상 2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어린이 144명을 상대로 진행한 임상 1상 시험에서 나온 안전성과 면역 완성 등을 근거로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는 1회 접종 때 10마이크로그램을,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3마이크로그램을 맞히는 것으로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 역시 모두 2회 접종해야 완전한 면역 효과가 생깁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2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에게 3주 간격을 두고 화이자 백신 30마이크로그램씩을 2차례 맞히도록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지금까지 거의 700만 명의 10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난 4월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고도 못 뽑은 인력이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실업수당으로 적극적으로 새 직업을 찾는 실직자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채용 공고를 통한 구인 건수는 92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 812만 건보다 117만 건 급증했고 노동부가 2000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입니다. 하지만 채용된 인력은 608만 명에 그치면서 기업 등이 공고를 내고도 일할 사람 321만 명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 공고와 채용 인력 간의 격차는 2월 174만 명에서 2달 만에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지난주 회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5%는 인력 수급 문제로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기준 실업률이 6.1%로 비교적 높은데도 구인난이 심각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새 직업을 찾지 않는 실직자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기존 실업수당 외에 주당 $300씩 더 지급하는 코로나19 추가 실업급여가 주요 배경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엘라베마, 오하이오 등 10여 개 주정부는 이달부터 추가 급여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인 구인난 속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청소년의 구직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신규 고용된 근로자의 약 40%는 16세에서 19세인 것으로 집계됐고 청소년 실업률은 1953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뉴욕시 법무과의 전산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일부 중단되면서 연방수사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와 관련한 각종 민형사 재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법무과의 전산 시스템이 지난 6일 랜섬웨어에 감염돼 연방수사국과 뉴욕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랜섬웨어 감염 사실을 인지한 뒤 법무과의 전산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뉴욕 법무과는 100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부서로 법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전산 시스템 중단에 따라 뉴욕시와 관련한 각종 민형사 재판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뉴욕시 관계자는 랜섬웨어가 외국 정부와 관련된 해커들이나 범죄 집단이 흔히 사용하는 종류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해커들의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각종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고, 세계 최대 정육업체로 꼽히는 브라질 JBS의 미국 자회사도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보당국은 이 두 해킹 공격의 배후를 러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인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이 통과됐습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 대회 측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상원은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기술 개발과 생산에 2,50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통과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900억 달러가 기술 개발에 투자되고 특히 540억 달러는 반도체 특정에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만 20억 달러가 할당됐습니다. 이 법안은 그간 상원에 계류된 각종 중국 견제 법안을 총망라한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구도를 형성한 상원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이런 초당적 지지는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군사 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초당적 위기의식을 증명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인대 외사위는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가득 찬 이 법안은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모독하며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면서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법안이 중국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발전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고 맹비난하고 법안의 심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미중 관계의 중요 분야에서 협력을 해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뉴저지 트렌턴 인근 로빈스빌 공항에서 소형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기계적인 고장으로 인근 도로 교차로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조종사도 큰 부상 없이 탈출했습니다. 로빈스빌 경찰에 따르면 47세의 남성이 조종하던 1966년 제작된 파이퍼 비행기가 지난 6일 오후 5시경 기계적인 고장으로 공항 인근 주택가 도로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도로는 프린스턴 기념공원과 모슬리엄 교차로로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도로에 착륙한 비행기는 날개와 동체 일부가 파손되긴 했지만 조종사도 큰 부상 없이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비행기 착륙으로 주변 전신주 등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고 이로 인해 몇 시간 동안 인근 지역에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데이빗 프리드 로빈스빌 시장은 페이스북에 고맙게도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행기를 조종한 남성은 병원에서 경미한 요통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 기록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미시건주 그린빌에 있는 그레고리 W. 핀스트라에 등록돼 있고 항공청은 비행기의 기계적 문제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영국 BBC 등 세계 주요 언론 웹사이트가 어제 오전 일시에 접속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언론사 외엔 영국 정부 웹사이트도 한때 접속이 불가능했고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도 한때 접속 불통을 겪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을 제공하는 패스틀리라는 업체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CDN은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에게 각종 콘텐츠를 더 빠르게 전송하도록 세계 곳곳에 캐시를 저장해두는 서버를 설치해 사용자에게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콘텐츠를 전송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한 프랑스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니 여신상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앞에 전시해놨던 조각상은 지난 7일 프랑스 북부 르아브르 항구를 출발해 미국 볼티모어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8회 동안 대서양을 횡단하게 됩니다. 2.83m 높이의 여신상은 미국 리버티 섬에 설치된 대형 조각상 3개를 비추는 자유를 제작한 조각가 프레데릭 오기스트 바르톨디가 만들었고 7월 4일 독립기념일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리버티 섬 옆에 있는 앨리스 섬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뉴욕주 상원이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토비앤스타비스키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등의 유래를 소개하고 이를 대표적으로 기념하는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효도라는 개념은 한인 가정이 수세기 동안 지켜온 중요한 미덕이라면서 뉴욕주는 한인 커뮤니티의 공헌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기에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최근 뉴욕 얼서 카운티의 28번 도로 일부 구간을 얼서 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고속도로로 명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스루웨이 19번 출구에서부터 서쪽 방면의 얼서시 모레일 로드까지 이어진 28번 도로를 얼서 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고속도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얼서 카운티 주민 26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즉시 발효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